네, 우리나라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의 예산.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요. 어떤 곳에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심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서울시의 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맹 의원님이 지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거죠? 예. 네. 이번에 하여튼 결산검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목됐던 부분입니까? 그 서울시 예산 규모가 국가 예산 400조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 세입들을 감안해서 하면 2016년 예산이 한 43조 정도 됩니다. 네. 1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영역도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교통, 안전, 환경 이 중앙부처 수준만큼이나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 전해에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한 그 예산안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회계적으로 먼저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적인 정당성이나 타당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이 결산감사위원회인데 제가 이번에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주안점을 뒀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맹 의원께서 하신.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그 규모나 어떤 그 사업 영역 내에서도 방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결산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했던 부분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래,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네네. 하여튼 지금 예상 규모가 그럼 한 40조 정도, 43조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이 세입 예산 현액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 세입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그게 기금까지 포함해서 43조가 됩니다. 43조. 예, 물론 교육청 예산도 포함됩니다. 아, 교육청 예산까지 합쳐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3조가. 예. 결국 그 43조가 제대로 잘 쓰였는지.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 기획대로 적절한 곳에 맞춰서 잘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한 요소는 없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그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성격도 많이 꼼꼼하셔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의원들, 동료원들 두 분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분들, 세무사분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은 세무적인 적정성 이게 치중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부분들이 인사들이 같이 합류해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번에 실제로 결산 검사를 하시면서 이런 점들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제도 자체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지방 회계법이나 재정법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 결산검사 기간과 그다음에 검사 그 위원 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예산 규모하고 상관없이 이 법적으로 이게 30일 이내, 그다음에 10일 이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의 경우와 그 사업 수들 이것들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뚜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지금 법의 결산검사 기간이 10일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수가 최대 그 10일인데다가 그 검사 기간을 30일로 제한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규모가 43조이고 그런데 이 기한 내에 그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광역단체인 세종시의 경우는 1.5조인데 저희하고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네요. 거의 저희가 한 30배 이상, 30배, 30배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결산검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기간은 뭐 결산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이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결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어떤 점검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도 어쨌든 결산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킨다 하더라도 보조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도움들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심사도 많이 하는데 예. 결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 진짜 잘 썼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결산인데 그죠? 예.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는 취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결산의 결과에 대해서 네. 이게 지자체장의 어떤 합법적인 이제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단계인데 그렇죠. 실제로 결산검사 과정이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어떤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어떤 시정 요구가 네. 본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의장 명의로 또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명의로 그렇죠. 지적이 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로는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예.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성될 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그렇죠. 예산이 이 활로 과정이 원활해야 우리 서울시 재정이 건전해지고 또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실제로 결산 감사를 하시면서 보니까는 민간 보조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 행정의 민간 이양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민간 위탁 사업하고 민간 보조금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용역 같은 걸 주는 형태인가요, 일종의? 그 일종의 기관 운영이라든가 복지단체 운영이라든가 아, 예, 이런 예. 것들을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될 것들을 민간의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체육관리 시설을 어느 대학에서 한다든가 이런 네, 그런 네,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수영장도 관리하고 뭐 그런 거죠. 위탁 사업. 예. 이게 서울시 1년간 한 350개 정도 사업에 1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꽤 되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제가 속한 기획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지적도 됐고 시정도 많이 됐는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민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지불해서 민간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드러났습니까? 사업 수로 보니까 작년에 389개 사업이고요. 네. 예산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래요. 예.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방재정법에서 네. 그 수행 상황, 실적, 정산 내용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43개, 2016년에 50개 이 단체가 사업 네.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떤 보조금 부당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보조금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일부 국고 지원에 되는 부분들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이용률이 47.9%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민간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거나 네. 그다음에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곧바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예. 이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반환을 받아야 될 돈이죠. 아직 그걸 담당 공무원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재촉은 하죠. 재촉은 하는데 네. 그 반환 체납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노력이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 민간 보조 사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 문제점에 드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민간 보조 사업이라는 건? 그 기본적으로 전체가 예를 들면 서울시의 사업인데 네. 그것을 어떤 민간 단체가 전부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 위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 이런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이제 믿고 우리
상식적 용어로 표현하면은 예.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지원해주는 예. 어떤 단체라든가 예. 뭐 그런 것에서 일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나 거예요. 개인에게. 그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꼼꼼하지 않게 예. 했던 부분들이 드러났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러면 차기 년도에 예. 이런 그 민간 보조 사업의 예산이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과 문제 요구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예. 그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제 지적된 대로 네. 그 시정 조치를 요구를 이제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종료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정산 방법이나 조례나 지침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의 이용률이 지금 50%에 미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선을 하든 아니면 새로 도입을 하든 이 과정들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고 네. 전 과정이 통제되고 또 그 감독 강화돼야 될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환금 문제도 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환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당분간 이제 지켜보면서 계속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이번에 결산 감사하시면서 그래도 예산이 좀 잘 쓰였다,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였다 그런 분야를 꼽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이제 종류가 워낙 많고 네. 방대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 기획이라든가 네. 실행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차용할 정도로 성과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속한 상임위 그 사업 중에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1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한 건데요. 그 아시다시피 여의도, 그 다음에 DDP, 청계천, 네. 목동운동장 이런 곳에서 저녁에 이제 야시장도 열고 문화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들도 팔고 네. 이런 사업인데요. 실제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루 뭐 한 4, 5만 명이 방문할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 가장 좋은 서울시정 투표에서 이게 1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적절했고 상당히 그렇다고 볼 수 발전시켜 있습니다. 나가야겠네 이런 사업은. 예, 그 먹거리 판매도 이루어지고 네. 문화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한 2배 정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20억 8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반포지구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추가를 할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제 한겨울에는 못 이루어지니까 바깥에서 네. 이루어져서 3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라든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보완되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도 아무래도 좀 주목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어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2013년에 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시작이 맞습니다. 됐고요. 이게 지금 올해 5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체 어떤 서울 시정에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첫 해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쭉 이루어졌던 이 과정들을 보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요. 시민들이 요구한 사업 수가 3,593개입니다. 그리고 이 3,593개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네. 거의 4,652억 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총액 한도가 500억입니다.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굉장히 우리 뭐 43조에 비하면 글쎄요. 네.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또 이것도 각 자치구의 어떤 그 형평성을 위해서 네. 구 사업이라고 해서 각 자치구별로 한 5억 정도에서 125억이 따로 배정이 되고 네. 시 전체의 어떤 시정 참여형으로 해서 네. 나머지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작년에 그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한 90% 정도로 집행률은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집행률이나 예산 규모보다 실제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의 어떤 성격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고 선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 것이죠.
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예. 2016년도 서울시 예산 결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겠어요? 네. 예. 방금 우리 지적하셨듯이 네. 주민참여 예산제는 최소한 한 1,000억 이상으로 좀 확대는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 집행 이제 과정을 꼼꼼히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네.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신용 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규모도 크고 또 사업수도 많고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예산 불용, 그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민간 보조금 사업 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서울 시민의 어떤 복리 증진과 네. 권익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우선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그다음에 자정 노력,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균형 노력 이런 삼박자가 잘 어울려져서 네. 앞으로 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예산이 가장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획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대로 대부분 다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사업은 그 법적인 절차나 네. 그 원래 어떤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은 네. 교육청과 시를 포함해서 한 70여 건의 시정 요구 사안들을 제출을 해서 네. 상임위에 반영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 감사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맹진영 서울시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